안녕하세요. HP 아르바이스의 김태성 매니저입니다. 저는 금일 DCM 부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DCM 포지셔닝을 위한 세일즈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데이터 센터 전반의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고요. 그리고 HP 아르바의 DCM의 제품, 솔루션, 그리고 DCM 비즈니스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의 시장 공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기술 추세를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키워드들 보시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시장 고객을 통해서 학습된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가 저희 HP 아루바의 그린레이크 솔루션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가상의 기술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술 구분들이 가상화가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들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중요한 어떤 기술의 추세이겠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IT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어떤 분산형 구조에 있어서 엣지 컴퓨팅 또한 데이터의 수집이 되는 엣지 환경에서 컴퓨팅을 통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IoT 예를 통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수백, 수천 대의 서버와 가상화되는 데이터 센터의 환경에 있어서요, 엄청난 데이터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AI의 요구사항들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DC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의 강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니즈는 잠재적인 위협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급 AI 머신러닝 기반에서 자동화 기반의 어떤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기본에 충실하는 입장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토포로지는 링크와 노드로 주요의 두 개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포로지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라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든지 혹은 트리 구조에서 요 구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드래곤 프라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I, GPU 클러스터 환경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메쉬 형태에 대한 구조와 드래곤 프라이에 대한 구조는 상당 부분 긴밀한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2D, 3D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도 뭐 검토되고 적용할 만한 어떤 네트워크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노드 연결해서 우리가 이러한 링크와 노드의 그래픽 시어리 기반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은 사실 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시로스 아키텍처에 있어서의 어떤 넘블락킹 스위칭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킷 스위치의 50년대의 어떤 시로스 구조는 사실 확장성을 고려하고 서킷 스위치 내에 발생되는 그 장애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검증된 솔루션은 90년대 이더넷 스위치에 채택이 됐었고요. 현재는 여러분이 많이 에, 뭐 검토하고 있는 스파인 리프 구조에 이러한 시로스 구조가 채택되어서 넘블락 형태의 어떤 구조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킷 스위치 기반의 어떤 시로스 50년대의 어떤 검증된 솔루션은 패켓 베이스드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스파인 스위치, 그리고 하단에 리프 스위치가 서버나 워크로드에 관련된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내에 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토포로지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로스 기반의 어떤 구조는 L2, L3 페이브릭 형태로 이미 과거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의 심화 부분에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VXLAN에 관련된 표준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시로스 구조에 관련된 유즈 케이스도 마지막에 살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로스 기반의 어떤 어, 링크와 노드의 어떤 구조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 센터 내에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연계돼서 어떤 구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형태는 사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데이터 센터 내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실 우리가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트래픽 이야기를 하는데요.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떤 노스 사우스 트래픽 형태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러한 형상들이 최근에 상당 부분의 어떤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떤 서비스들은 우측에서 보시는 형상과 같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형태의 어떤 사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한 8개 정도의 어떤 세션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여기 데이터 센터의 전형적인 3티어, 3개의 웹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어떤 구조로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상은 사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용자의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 노스 사우스에 관련된 트래픽을 최소화하면서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트래픽이 70에서 80% 정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내의 웨스트 이스트,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관련된 어떠한 트래픽 동선에 대한 이해는 앞서 말씀드린 시로스 구조에서도 이러한 음, 어플리케이션의 연계 구조를 에, 연결해서 그러한 구조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데이터 센터의 기술 추세와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HP 아루바의 데이터 센터 제품 솔루션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 네트워킹 커미어 스위치 포트폴리오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12900 에코가 H2 모듈, X 모듈, 그리고 F 모듈로 해서 HB, HD 모듈로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요 슬라이드에서 창고에 두셔야 될 수는 H2 모듈이나 X 모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8슬롯, 4슬롯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H 모듈의 경우에는 8슬롯, 4슬롯 외에 16슬롯, 그리고 2슬롯, 1슬롯에서 H 모듈을 채택해서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샷형 스위치 살펴봤고요. 립 억세스 스위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좌측 하단에 있는 5960, 200G, 400G 스위치는 사실 그 스파인 스위치의 어떤 대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위치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요 5960은 스파인 리프 형태로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945의 경우에 100G, 25G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10G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5980, 5944, 5940, 5710, 그리고, 어, 3Q죠. 조만간 출시 예정인 57220이 10G 스위치로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가 스위치로 5910,
5901 A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어떤 그 SDN 네트워크의 검토 내용 중에 아마 그 IMC 오케스트레이터 아날라이즈에 대한 검토가 좀 많이 추후 이루어질 텐데요.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에 관련돼서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내의 SDN에 있어서의 어떤 오케스트레이터 툴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P 네트워킹의 커미어 스위치에 좀 그 각각의 시로스 구조에서의 어떤 개의적인 구조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아나 스파인, 슈퍼 스파인의 어떤 개의에서 위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들 보신 것처럼 400G의 경우에는 12900고 24포트 400G 모듈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5960에는 32포트짜리 400G 스위치, 그리고 100G, 200G에 관련돼서 5960에 보면 24포트의 200G, 100G 포트와 8포트 업링크의 400G 스위치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스위치들을 스파인, 슈퍼 스파인에 개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TOR 스위치는 그 10G, 25G 의 형태에 따라서 혹은 억세스단의 100G, 200G를 제공함에 따라서 5960이라든지 5945, 그리고 10G의 경우에 5720, 5940, 그리고 5980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드리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TOR 스위치, 립계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5960으로 보드리프 그리고 DCI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5945 또한 보드리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제품은 OOB에 관련된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포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OB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5901AF 스위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웨어 제품군의 HP 네트워킹 제품의 그 유즈 케이스를 먼저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AI GPU 클러스터에 관련된 ROC 환경의 상당 부분 요새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5960, 12900 에코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5980이라고 하는 딥버퍼 그 구조가 채택이 되어져 있는 스위치 활용하시면 되겠고, IP 스토리지 또한 5980이나 혹은 5945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가상화, 쌉 하나, 그리고 댄스 버추얼레이션, 뭐 하이퍼 컨버지드 HCI 환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0G 환경에 있을 때 10G 25G 환경에서 5945나 5944, 5940 활용하시면 됩니다. 5944는 아시는 것처럼 10기가 베이스에 관련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가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TP 쪽의 어떤 미디어를 채택하는 경우에 좀 더 원가 구조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5710 어떠한 스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인 워크로드의 어떠한 중소규모 환경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OOB는 앞서 말씀드린 거죠. 5901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2900 코어 스위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요. 원슬롯, 투슬롯, 네슬롯, 8슬롯, 16슬롯 다양한 폼팩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브릭 타입에 따라 IO 모듈이 다르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브릭의 X 페이브릭, 그리고 X2 페이브릭, H 페이브릭이 제공되고 있고요. 보시는 하단에 보면 데이터 센터 내에 그 DCB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오버레이 기술들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저희 HP 아르바의 DCN에 소요되는 주요 기술의 운영의 형태를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2900 에코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2X, H 페이브릭에 따라서 IO 모듈 장착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2 모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새롭게 좀 접하실 만한
컴웨어 버전 9이 채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컴웨어 버전 9과 7은 이질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컴웨어 버전 9의 어떠한 운영의 형태는 현재 12900 에코의 H2 모듈과 함께 5960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미 컴웨어 스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컴웨어 버전 7에서 9이 채택된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스케일을 보시게 되면 2.55밀리언 IP 이 버전4 라우팅 테이블을 제공하는 거 지금 보실 수 있듯이 그 스케일빌리티라든지 그리고 가상에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현재 폼팩터에 관련된 그 400G, 100G, 10G, 40G의 어떤 장착 형태가 좀 일부 채택되는 페이블에 따라 다른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2의 모듈들은 400G를 지금 제공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X 모듈은 아시는 것처럼 IMC 오케스트레이터 연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X 모듈을 X 패브릭과 함께 장착해서 제공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H 모듈 기반의 솔루션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5960 잠깐 살펴보시면요. 폼팩터만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G 포트를 32개를 장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델은 100G, 200G 24포트와 함께 8포트의 400G 업링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5960의 경우에는 DRNI를 제공하고 있고요. DCN의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장착하고 있고 DCB 스위치로서의 어떤 AI GPU 클러스터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5945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32포트 100G, 40G 사용하실 수 있는 스위치 폼팩터의 제품과 함께 48개의 25G 포트 그리고 40G, 100G 업링크 8개 장착되어져 있는 픽스트 모델 2개의 모델과 함께 투슬롯, 네슬롯 형태의 스위치로 다양한 폼팩터로 지금 5945가 제공되고 있고 5945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제품군 중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가 되겠죠. 이 스위치는 스파인, 리프, 보드리프, 이러한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떠한 개의적인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요 스위치도 앞서 말씀드린 DCB의 기능을 모두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관련된 기능 또한 풀 장착하고 있습니다. 5944는 5945에 관련된 10기가 베이스 T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지 10G TP 모델로 다운링크 48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업링크로 6개의 40G, 100G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5710은 보시는 것처럼 그 6개의 우측에 업링크 콤팩트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6개의 40기가 업링크를 사용하거나 3개의 40기가와 함께 1개의 100기가 업링크 혹은 2개의 100기가 업링크로 운영되실 수 있는 어떠한 선택적인 업링크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콤팩터를 제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48개, 24개의 SFP 플러스 그리고 10기가 베이스 T의 어떤 폼팩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DN에 관련된 사실 전 개인적으로 SDN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SDN에 관련된 그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제품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터 툴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오케스트레이터의 의미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우스반드 인터페이스는 오픈플로어, 넷컴프, 그리고 OBSDB,
그리고 오픈스택을 또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뉴트럴 인터페이스를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유즈 케이스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IMC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연동되고 있는 그 12900 에코 그리고 5945, 5944에 관련된 DC 페이브릭을 계획하고 배포할 수 있고 멀티 터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데이 제로에서 데이 1까지 커버지하는 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VXLAN, MPBGP에 관련된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수분 내에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IMC 오케스트레이트 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연동의 개의적인 구조에서의 어떠한 제품 이외의 추가적인 제품들이 H2 모듈이 되어지는 12900 에코하고 그리고 5960 그리고 7500X 5520이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루바 HP 네트워킹의 CX 기반의 제품군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9400 그리고 1000, 8325, 8360, 8100, 6300의 제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9300의 스위치는 400G 스위치가 되겠고요. 10K는 DSA라고 좀 명칭이 되어져 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이 주제로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8325, 8360, 8100에 관련된 제품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품군들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의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10K에 관련된 이야기 좀 잠깐 살펴보시면 이스트 웨스트 파이어홀에 관련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나트 IP색이 제공되는 DPU 기반의 차별된 스마트 스위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저희의 NA라든지 AFC 그리고 RESTful API에 관련된 거 그리고 VX 그리고 HA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핫스왑에 관련된 내용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K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이 10K는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된 스마트 스위치인데요. 이 스마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스위치에 장착되어져 있는 즉 FPGA 이외에도 DPU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칩이 이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방화벽의 어떤 기능, IPsec, NAT에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별도 칩에서 서비스 되고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300 그 400G 스위치를 출시했습니다. 이 폼팩터는 5960 32포트 400G 포트에 제공하는 폼팩터와 동일한 제품으로 좀 유사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2포트짜리 그리고 최근에 9300S 32C 8D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그 8개의 400G와 함께 32개의 지금 100G 포트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군 자체는 맥색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DCI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션에서 맥색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런 스위치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8400 스위치 있고요. 샷시험 스위치입니다. 8개의 IO 모듈 장착되고 있고요. 관리 모듈 2개 장착해서 8R 어떤 컴팩트에서 DCN의 어떤 그 솔루션에서 샷시험 스위치 요구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360 스위치는 사실은 저희 HP 아르바에서 상당히 CX 계열에서 픽스트 스위치로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9300 신규 출시된 스위치에 맥색에 관련된 기능을 언급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맥색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을 선별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8360 48Y60 모델하고 32Y40 모델로
맥색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325 스위치는 보시는 내용 것처럼 두 개의 스위치 모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지금 백지 32포트 하고요. 그리고 25G 48개 포트와 그리고 백지 엄니 그 8개를 장착할 수 있는 스위치 모델에서 8개의 번들 형태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8100 스위치이고요. 이 8100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모델을 8개의 번들 형태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 스위치 또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MPBGP EVPN을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HP ANW라고 하는 것은요, HP 아르바 네트워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툴 몇몇 개 좀 소개 말씀드리겠는데요. 넷에디스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전히 그 시장에서는 CLI 형태의 어떤 운영 형태를 가져가는데요. 이러한 CLI 형태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에서 이러한 넷에디스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실 전반적인 DCN의 제품군에 있어서의 어떤 장비들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스케줄링이 됐든 아니면 다수의 대상 장비의 공통 혹은 그리고 개별적인 구성들을 사실 CLI 형태의 편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성 내용이 사전 타당성이 검토된 형태에서 실제 운영에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제공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데디스의 어떤 운영의 형태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린 저희 AFC 오케스트레이션 툴과도 함께 연계돼서 운영의 에, 형태로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페이브릭 컴포저인데요. 이러한 페이브릭 컴포저는 현재 저희 HP의 아루바 네트워킹의 AOS CX 계열의 스위치를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손쉽게 데이터 센터 프로비저닝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DC 페이브릭을 수분 내에 뭐 정계 구성하여서 바로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은 보시는 것처럼 그 AFC는 그 서드 파티에 관련된 연동성도 손쉽게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NX라든지 누타닉스 이러한 서드 파티와 손쉽게 연계해서 전반적인 그 DCN의 운영을 간소화시키는데요. 특히 VM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VLAN 자동 프로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 그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의 어떤 운영의 일상적인 어떤 네트워크 작업을 상당 부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저희 HP 아르바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웹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웹은 어, 사실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제품들도 네데디카 연계해서 사실 핸드폰을 통해서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모바일 웹의 운영형의 형태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이외에서도 저희 센츄리나 캠퍼스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솔루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간소화된 어떤 프로비전과 가속화에 있어서 HP 아루바의 CX 스위치들, 이러한 다양한 폼팩터와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의 형태. 그러니까 상당히 운영 체계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어떠한 제품을 통해서 학습된 경험과 노하우를 CX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CX 계열의 어떠한 그 스파인 리프 구조의 DC 페이브릭을 페이브릭 컴포저를 통해서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고, 서드 파티 솔루션 또한 아, 뭐, 간결하게 연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DCN의 솔루션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P 아루바의 만 10K 제품은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된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칩을 별도 장착했는데요. 이게 칩이 400G를 서비스하는 이러한 DPU 칩이 2개가 스위칭 에이직에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DPU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어월, 디도스, 그리고 IPsec, NAT, 그리고 서버 로드 밸런싱에 관련된 기능을 전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800 기가 bps의 어떤 파이어월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디도스나 IPsec, NAT에 관련된 서비스를 저희 10K에서 제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루바 OS CX 스위치에는 기본 장착되어져 있는 그 분석 엔진이 있는데요. NA라고 합니다. 이러한 NA 솔루션은 네트워크의 어떤 측정을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연계시키는데요. 구동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의 현황 정보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운영의 형태가 비정상적인 운영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파이썬 스크립트 기반에서 어, 동적으로 스위치 자체에서 어,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 내용의 적용 모델을 보시게 되면 스위치의 상태의 어떤 CPU나 메모리 운영 형태 그리고 장치 간에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이웃 장치의 어떤 비정상적인 해계의 탐지 식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관련된 VRF별 트래픽 현황이나 ACL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가정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의 형상도 NA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스위치들은 그 IPSLA라고 하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NA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HP 아루바의 커미어 스위치나 CX 스위치는 DCN의 주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CX에서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와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출시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루바 CX 계열의 6300 스위치에서는 DPI 엔진이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IP픽스에서 자축의 그램에서는 가까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탐지 식별되지가 않은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와 함께 DPI를 각각의 스위치, 개별적인 스위치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이렇게 탐지 식별되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지 가식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형태는 사실 DPI의 어떤 기능이 스위치에 장착되면서 웹 기반에서 스위치 단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현황의 어떤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치의 가상화에 관련된 노력들은 저희 HP 아루바 이외에도 타사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DRNI, VXX, 그리고 IRF, VSF, 저희 스위치의 어떤 가상화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스태킹 기술들을 이미 하셨을 텐데 짧게 두 개의 기술 구분을 보인다면 사실 그 HP의 DLNI VXX는 유니파이드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위치가 논리적으로 하나의 운영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웃하는 장치가 하나의 장치로 인식되는 형태의 어떤 기술 구분이겠습니다. 특히 DLNA와 다르게 VXX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이먼트나 컨트롤 라우팅에 관련된 VX 싱크를 가져갑니다. 그 VSF, IRF는 앞서 말씀드린 DRNI, VXX와는 다르게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형태로 두 개의 장치, 스위치가 완벽하게 하나의 장치로 운영되는 형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IRF나 VSF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매니먼트나 컨트롤 라우팅 그리고 이웃하는 장치에 보여지는 형상 자체가 하나의 장치로 보여지는 가상화 기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AI GPU 클러스터에 관련된 시장의 니즈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AI GPU 클러스터의 어떤 주요 구현 요소와 함께 형상을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스리스 이더넷 페이브릭의 어떤 주요 기능 구현 요소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더넷 페이브릭을 가져가는 주요 기술 요소 중에 대역폭에 관련된, 속도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많은데요. 100G나 200G, 400G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AI GPU 클러스터의 저희 솔루션은 그 커미어 스위치의 5960, 12900 에코의 400G 모듈, 그리고 CX에서 9400, 9300 모델을 이렇게 채택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스위치들은 아, D, DCB 스위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DCB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PFC, ECM, ETS, DCBX 기능을 장착한 스위치를 DCB 스위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DCB 스위치 기반의 노스리스 이더넷 페이브릭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C 버전 1이나 버전 2에 관련된 어떤 기술 요건에 따른 페이브릭의 운영의 형태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 AI GPU 클러스터에서는 로 레이턴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 레이턴시는 사실 패트리를 통해 가지고 서버와 서버, GPU의 어떤 연동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호흡을 줄이는 이러한 기술 검토들이 좀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엔드투엔드의 어떤 네트워크 점유 시간을 일관되게 보장할 수 있는 기술 구분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DC 페이브릭은 넘블락킹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링크와 스파인 리프라고 하는 로드의 링크 구조에 있어서의 L2나 L3 연결 구조가 분산 처리되어져야 되고요.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싱글 티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스위치에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패트리, 스파인 리프 구조, 그리고 3티어에서의 어떤 운영의 형태를 가져갑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AI 자동화에 대한 요런 부분의 니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잠깐 저희 아르바 CX 계열의 어떤 형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브릭 컴포저를 통해서 DC 페이브릭을 운영하시면서 사실 이제 그 아까 트렌드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보안의 어떤 강화를 위한 그 스마트 스위치의 분산형 구조의 어떤 서비스에서의 어떤 그 보안 정책 집행이라든지 이런 구조에서의 어떤 저희 제품의 PSM이라고 하는 펜산도 서비스 매니저를 통한 보안의 어떠한 기능 연동 제휴, 그리고 서드 파티에 관련된 뭐 누타닉스 VMware 말씀드렸지만 API를 통한 연계, 그리고 PSM에 있어서의 어떤 AI 자동화의 업계 최상위 솔루션들과 연계를 통한 CKT 오퍼레이션,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의 자동화를 위한 API 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르바의 오토메이션은 사실은 저희 그 제품 이외에도 오픈소스 기반,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G2에서 이런 내용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안시블 오케스트레이터 툴, 그리고 NAP LAM에 관련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어떠한 그 어, 툴을 연계하는 거, 그리고 스택스텀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로서 유도되는 어떠한 네트워크의 자동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보시는 이러한 어떠한 아르바 오토메이션의 연계에 대해서도 오픈 소스를 통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요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그 SK라든지 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키워드 몇 개 보시게 되면 사실 뭐 BGP라든지 ARP라든지 맥이라든지 라우터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어떤 운영의 형태를 그대로 정보를 가져감으로써 네트워크 오토메이션과 함께 연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의 형상은 캠퍼스, 데이터 센터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1티어, 2티어, 3티어의 어떤 DC 구조에 관련된 이런 라이브러리 앞서 말씀드린 안시블 그리고 파이썬에 관련된 세일즈 킷을 제공하고 있고요. L3 스파인 리프 구조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링크 가보시게 되면은 L2의 확장에 있어서의 DC 페이브릭이라든지 오버레이를 위한 L3 스파인 리프에 관련된 DC 페이브릭에 관련된 파이썬 그리고 안시블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DCN 비즈니스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고객분들 말씀 나누는 거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이 네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채택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C사와 A사의 제품군들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저희가 어떻게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보안 강화에 있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관련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특히 VM에 관련된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되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고객의 대안의 요구사항들이 뚜렷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DCN에 관련된 자동화의 어떤 필요성 증가, 심화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솔루션,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격 측정 그리고 이러한 어, 원격 측정을 통해서의 어떤 통찰력 발휘를 통한 AI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세일즈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ACN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ACI를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제입니다. 사실 고객분들이 제1순위로 검토하죠. 근데 ACI를 채택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고객의 보이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중심의 전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과 API 연계에 대한 것들이 고객들이 전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웠던 걸로 좀 이야기가 되어져,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어떤 큐 모니터링의 어떤 니즈에 미흡했던 걸로 좀 이야기가 들립니다. ACI는 사실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최근에 하이퍼실드를 출시하면서 향후 퍼스트 릴리즈에서는 ACI 솔루션이 초기에 이야기한 포트 익스텐더, 팩스 구조로 회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하이퍼실드의 어떤 그 보안의 어떤 전개 방안은 서버 닉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ACI 초도 출시에서 제공됐던 기술로 회귀하면서 하이퍼실드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이해 구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ACI 구조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 변화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어떤 고객의 어떤 학습이 좀 불안정한 상태였었던 어, 불안정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ACI의 어떤 대안으로 HP 아루바의 패브릭 컴포저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고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고객의 어떤 패브릭 컴포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손쉽게 DC 페이블을 전개하고 관리하면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의 손쉬운 제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어떤 가시성과 자동화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세일즈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업계 최상의 기능 확장 용이성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르바 커메어 스위치, AOS CX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그 IPSLA, 풀 L3, PIM 멀티캐스트 라우팅, EVPN, VXLAN을 통해서 좀 각사의 어떠한 라이센스 정책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CX나 커미어 같은 경우에 기본 스위치에 장착된 기능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주요 기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C사의 경우에는 풀 L3 가거나 EVPN, VXLAN을 장착하고자 한다면 어드밴스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니퍼에도 보시게 되면은 IPSLA나 풀 L3 가져가시게 되면 어드밴스드. 특히 오버레이의 EVPN, VXLAN을 가져가시려면 프리미엄 라이센스가 요구되고요. 아리스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풀 L3 가져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라이센스가 추가돼야 되고요. FLX 라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EVPN, VXLAN을 제공합니다. 지금 제품을 구매하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DCN의 어떤 주요 기능들을 유일하게 HP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분들께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채택에 있어서 잘못된 타사의 어떤 라이센스 제한은 추가적인 비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능의 확장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보안의 강화에 있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될 내용이고요. DCN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보안의 운영의 형태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트래픽에 보안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형태의 어떤 고객의 운영 형태와 함께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 내에 DC, 엣지 방화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 방화벽을 운영하는 그 영역을 둡니다. 거기에 방화벽의 어떤 서비스를 체이닝하거나 혹은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어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저희가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특히 DC 엣지 방화벽으로 타사의 경우에 이제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상당 부분 이러한 것들이 데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서버, 가상화에 대한 대화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잘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운영의 형태는 A사, C사 일반적인 운영 형태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A사, C사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방화벽들을 PBR 기반에서 통합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현실적이고요.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에이전트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병이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HP 아루바 10K 스마트 스위치의 어떤 방화벽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TCO 측면에서 53%, 57% 정도의 어떤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VM웨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합병됐어요. 그리고 12월에 라이센스 정책 모델을 변경했죠. 사실 퍼페추얼에서 구독형으로 구독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원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라이센스가 구독형으로 VCF하고 VF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VCF 라이센스를 구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채널 마진을 줄이기 위한 리셀러의 어떤 제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VM웨어가 브로드컴으로 인수합병되면서 그 리셀러 체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브로드컴은 글로벌 기업에 중점을 두고 영업 활동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환경에서의 어떤 VM웨어의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VM웨어 라이센스의 어떤 변경 모델에 대해서도 고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일즈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여기 하나의 예를 추가적인 어떤 비용 절감의 형태를 살펴본다면 브라운필드 전개 방식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개선하는 형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VMware에서 VCF 라이센스와 함께 운영되는 형태의 어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18.8밀리언 정도 지금 5년 동안 운영 티쇼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실제로 사실 요거 브람필드의 어떤 전개방 개조 구성 반경이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를 저희 10K로 전환하는 거죠. DSA 이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채택하는 건데요. 1.5밀리언 정도 추가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VCF의 어떤 구독형을 VVF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5년 동안의 어떤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한 6.9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의 어떤 브라운필드 전개 방식에서도 저희 10K를 채택하는 경우에 상당 부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건 자체는 어, DC, DC 페이브릭에 약 500개의 서버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 500개의 서버는 싱글 소켓 16코어를 채택한 서버의 운영 형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뭐 VM웨어 라이센스가 코어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한 게 5년 동안 TCO가 절감되는 효과들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동화 가트너 이야기 잠깐 살펴보면 2025년까지 25%가 네트워크 활동의 절반 이상을 자동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동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자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동화에 있어서는 HP 아르바는 서드 파티 솔루션과의 어떤 연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DR 뭐 그리고 그 ADM 그리고 NPM 뭐 SIEM, SOAR 그리고 Security 컴플라이언스를 잠깐 정리해 놨는데요.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HP 아르바와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고객사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툴들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되고 있는 SIEM이라든지 SOAR 이러한 고객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시고 저희 HP 아르바의 PSN과 연계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AI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자동화의 진입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툴들은 전반적인 보안의 강화, 가시성을 강화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API 연동 그리고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 10K의 운영의 형태가 리프 스위치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운영되는 형태에서 AMD 펜산도의 PSM과 함께 이러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I 머신 러닝 자동화에서 보안의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운영을 자동화하시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가시성을 심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저희 솔루션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간소화된 운영의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데이터 페이블이 수분 내에 서비스 개시하실 수가 있고요. 10K 채택을 통해서 VM웨어 라이센스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안의 기본 규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리고 자동화, AI 머신러닝의 자동화의 연계에 대한 거 그리고 가시성의 강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고객분과 함께 꼭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유즈 케이스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 아르바 네트워킹 CX 구조의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도리프, 코어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8325, 10K, 그리고 8325, 9300, 그리고 8325, 8360, 그리고 10K에 대한 어떤 개의적인 구조의 스파인 리프, 시로스 구조의 어떤 형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서는 텐지 25G의 어떤 운영 형태이고요. L2,
L3의 어떤 운영의 형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가상화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운영 형태를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L2의 어떤 구조를 가져가시는 형태에서도 CX 계열의 스위치의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오버레이 형태의 L3 언더레이에서 운영 형태에서도 우측 그림처럼 제안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뒤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8100 스위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8100 스위치를 통해서 완지 텐지에 관련된 구조를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예, 투티의 데이터 센터의 L2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투티의 구조의 L3 환경의 언더레이에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예,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흔쾌히 뭐 오늘 잠깐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사용 모델을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리프에 HP 아르바 네트워크에 10K를 장착하시는 경우에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DSA의 어떤 구조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은 PSM의 연동을 통해서 손쉽게 보안 정책을 집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PSM은 HP 아르바 네트워킹의 페이브릭 컴포저를 통해서 이러한 RESTful API 연결을 통해서 사실 그 PSM의 어떤 보안 정책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텔레메트리 그리고 스트리밍에 관련된 운영의 형태를 스트리밍 형태로 그 AI 머신 러닝의 서드 파티 제품에게 제품과 통합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성 확보와 함께 AI 머신 러닝 기반의 DCN 데이터 센터의 오퍼레이션을 자동화시키는 어떠한 사용 사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GPU 클러스터의 구조예요. 여기에는 5960으로 했는데요. 싱글 티어 스위치죠. 32개의 400G에 관련된 400G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서버 32개를 그 GPU 환경에서의 어떤 AI 오퍼레이션을 AI GPU 클러스터를 가져가는 형태에서 싱글 티어로 하나의 스위치로 가져가는 예가 되겠고요. 이건 라인 형태로 백투백으로 이렇게 저기 한 건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400G 8포트 이렇게 예,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24개의 백지, 텐지에 관련된 넘블락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투티어 형태의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의 어떤 현재 넘블락 형태로 가져가는 거고요. 요것 또한 투티어 형태에서 이제 넘블락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라든지 그리고 200지의 어떤 AI GPU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어떤 서버 환경, GPU 환경이 연동에 있어서 100G, 200G의 어떤 형상을 유즈 케이스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시로스 구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구조의 일례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인과 패트리 형태인데요. 특히 뭐 확장성이 고려되는 경우에 호흡을 줄이면서 드래곤 프라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가시고자 한다고 그러면 별도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P 아르바 네트워크의 유즈 케이스로서 400G 스위치에 연계되는 10K라든지 그리고 8000 시리즈 스위치의 구성 형태인데요. 보시면 GTNA라든지 그리고 ERP, CRM 환경, 코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관련된 이러한 환경들 그리고 NAS라든지 이뭐 스토리지 환경에 최적화된 어떠한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300 모델을 통합으로써 뭐 100G, 200G, 400G 환경 또한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 CX에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커먼 OS 모델인데요. 이미 여러분께서 타사를 통해서 학습하신 스위치의 기술을
손쉽게 저희 아르바 OX CX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질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모델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인 리프 구조가 아르바 아, 그 페이브릭 컴포저를 통해서 손쉽게 DC 페이브를 오토메이션 기반에서 수분 내에 에,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 페이브릭은 사실 서드 파티와 인티그레이션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와의 어떠한 제휴에 있어가지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손쉽게 통합하실 수가 있고요. AFC 기반의 어떠한 DC 패브릭의 물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가시성 확보해서 엔드 투 엔드의 운영의 형태의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10K의 채택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하이퍼바이저 환경의 에이전트 형태라든지,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의 어떤 운영 형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산형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손쉽게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 툴과 인티그레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그 기능들은 IP 픽스 기반에서 언샘플드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부분에서 서드 파티 툴과 운영해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CKT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자동화 가져가실 수가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브람필드의 방식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패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바이저 환경의 어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운영 형태에서 분산형 아키텍처를 채택하신 경우에 DSA로 가져가는 경우에 브라운필드 전개 방식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떤 솔루션에 있어서의 HP 아르바의 비즈니스 전략은 단순히 HP 아르바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솔루션을 강조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드 파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앞으로 저희 DCM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략해야 될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들은 네트워크의 어떤 운영 형태에서 고객사의 CKT 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희 제품을 고객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어떠한 운영의 현황이 잘 파악이 되고 고객의 니즈에 잘 귀를 기울여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